안녕하세요. 윤조입니다. 교육치료사로서 저는 부모가 신경발달 접근법을 통해 집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감각 접근을 통해 자녀의 읽기와 산수 학습을 돕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쓰기에 대한 몇 가지 핵심 꿀팁을 알려드리면서 집에서 자녀의 학습을 돕는 이번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이가 글 쓰는 법을 배우기 전에 반드시 소근육 운동 기술이 발달되어야 합니다. 쓰기의 첫 번째 단계는 아이의 손과 손가락 조종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에피소드 9와 39에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근육 운동 기술을 충분히 갖추게 되었는데도 아직 쓰기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글쓰기 역시 아이의 시각 발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글자와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해야 하고 글자 쓰는 순서를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소근육 기억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의 시각 발달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중심 지역의 중요성을 발견하실 겁니다. 중심 지역은 이 Central Detailed Vision은 눈의 중앙에서 사물을 상세히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ADHD 및 자폐 스펙트럼 장애 또는 기타 감각 장애가 있는 아동은 주로 주변 지역이 지나치게 활발합니다. 이 뜻은 아이의 시각 초점이 중심 시야에 들어오는 사물 대신 주변 시야에서 보여지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이의 중심 지역 발달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중심 지역은 쓰기와 주의력 집중에 모두에 중요합니다. 아이가 자기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중심지역 발달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아이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인해 자주 주의가 산만해지나요? 늘 사물을 옆으로 쳐다보거나 빛을 응시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아이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행동에 더 자극을 받습니까? 이러한 행동은 주변 지역이 지나치게 자극받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중심 지역이 낮음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글쓰기입니다. 아이가 줄에 맞춰 글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자주 줄 위 또는 아래에 글씨를 쓰나요? 이는 아이의 중심 지역으로 글을 보며 써야 하는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이 강화되어 있으면 아이의 중심 지역은 발달이 덜 이루어진 상태가 됩니다. 간단해 보이는 신경 발달 훈련으로 주변 시력을 감소시키고 중심 시력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보통 쓰는 손전등을 찾아보세요. 손전등 렌즈 중앙에 풀이나 테이프로 작은 동전을 붙입니다. 표면에 손전등을 비춰 빛의 초점이 제일 선명해지는 거리를 찾으세요. 이 거리가 바로 훈련 거리입니다. 우리 아이의 한쪽 눈 앞에 손전등을 3초 동안 비춘 후 손전등을 끄고 10초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반대쪽 눈에 3초를 비추고 다시 10초를 쉽니다. 이렇게 3초 비추고 10초 쉬기를 양쪽 눈에 번갈아 가며 총 2분 동안 실시합니다. 이 훈련은 일시적으로 빛을 비춰서 주변 지역에 강한 자극을 주지만 손전등을 끄면 상태적으로 주변 지역은 약화되고 반대로 중심 지역에 초점을 두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중심 지역이 자극되고 뇌가 받아들이는 중심 지역 경로를 강화하여 발전하게 됩니다. 이 활동을 하루에 2차례 한 번 훈련에 2분 동안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훈련을 통해 제 아들에게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주의력 집중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들과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해 주위가 늘 산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중심진력 활동을 꾸준히 한 후에는 주위가 산만해지는 경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줄에 맞춰 글씨를 잘 쓸 수 없었는데 이제는 선 위에 글씨를 잘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쓰기는 많은 어린이에게 벅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된 소근육 운동 기술과 중심 진력 발달로 글쓰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제 대신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잊지 마시고 아래 구독 신청도 클릭해 주세요.